네,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국내선을 이용하는 여객 수송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는 대형 항공사보다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 과연 그렇다면 그 서비스는 뒤따라오고 있을까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취재 기자와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면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면석 기자를 저는 볼 때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아, 네, 근데 취재는 정말 치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평가 많이 들으시죠? 아니, 근데 별로 순하게 생겼다는 얘기 별로 그렇게 많이 듣지 아, 않아요. 오히려 얼굴이 치열하게 생긴 거예요? 네,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희.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취재 내용도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선 간단하게 제가 앞서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비용 항공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올해로 출범한 지 딱 10년이 된 해입니다. 10년 전인 2005년 이제 제주항공이 이제 정기 항공사로서 이제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이제 뭐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뭐 이스타항공 등 여러 이제 5개 항공사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뭐 국제선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국내선의 경우 뭐 단자리 숫자에 불과했었는데 뭐 지난해에는 국내선의 경우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국내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2대 중 1대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이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취항하지 않는 지방 공항에 이제 다양한 노선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형이 커지면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도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5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건 이제 국내 LCC 가운데는 이제 최초로 5천억 원을 돌파한 거고요. 영업이익도 한 200억이 넘게 됐었는데 2013년보다 2배 이상 급성장한 수치입니다. 뭐 업계 2위인 진에어 역시 지난해 매출이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야, 뭐 영업이익이 2년이 아니죠. 1년 새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요즘 같은 불황에 뭐 네. 이렇게 급성장하는 산업이 이제 찾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맞아요. 뭐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없이 시작하다 보니 이제 좀 증가폭이 큰데 여기에 네. 이제 연말에 그 유가가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이 확 뛴 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항공업계 속설로는 뭐 국제 유가가 이제 10달러, 배럴당 10달러가 하락을 하면 네.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지난 연말에 이제 11월부터 유가가 한 40불 정도 이제 하락했으니까 항공사별로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는 실적도 꽤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수송 분담률이라고 하죠. 네.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얼마만큼의 많은 여객들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담을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 수송 분담률도 꽤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면석 기자는 뭐 저비용 항공사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저비용 항공사를 직접 타본 적은 없습니다. 뭐, 네. 항공을 맡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해외를 나갈 때도 뭐 국내 대형 항공사를 네. 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해외 좀 저렴한 큰 항공사들을 이용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아직까지 탑승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홍콩 여행을 이제 가족분들하고 네. 다녀왔을 때도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을 했었고 제주도에 여행을 한다든지 뭐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저비용 항공사를 그래도 꽤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라고는 마치 기차처럼
이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된다는 거 네. 이런 정도에밖에 그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 실제로 저비용 항공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서비스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뭐 흔히 말하는 항공사들의 서비스 하면 이제 우리가 네. 말하는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기내식을 제공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국내선의 경우 간단한 음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비용 항공 말 그대로 비용을 낮춰서 운임을 싸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그런 모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항공 서비스 자체를 확 줄여서 코스트를 낮췄기 때문에 뭐 그런 네. 건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최대한 같은 항공기에 사람을 많이 실어야 이렇게 이득이 그렇죠. 극대화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좌석 간 거리도 좀 좁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어찌됐건 소비자들이 싼 운임을 선택한 대신 이제 겪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뭐 지연율 같은 경우는 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주위에도 뭐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네. 지연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런 걸 보면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국제선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선은 국제선 같은 경우에 저비용 항공사는 운항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비교하긴 힘들고 국내선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네. 지난해 국내선 저비용 항공사들의 지연 건수가 14,000여 건 정도 됩니다. 14,000여 건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10,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4,000건 정도 많습니다. 네. 뭐 일단 뭐 항공사별로 지연 건수가 많은 걸 살펴보면 네.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많고 아.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뭐 이 순으로 지연 건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들의 국내선 운항 횟수가 저비용 항공사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건수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전체 운항 횟수 대비 지연된 네네. 그걸 횟수인 봐야 되겠네요. 예, 지연율을 봐야 됩니다. 네. 지연율을 살펴보면 뭐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지연율 기준으로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네. 진에어가 가장 높습니다. 지연율이 15.33이거든요. 이 말은 100대가 출발하면 15대가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스타항공도 당연히 10이 넘고요. 10%가 네. 넘고 제주항공도 9%에 가깝습니다. 아. 뭐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순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은 5% 내진 3%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4% 초반이고요.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8%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한항공보다 훨씬 높은 거는 뭐 비행기 대수가 좀 적고 네. 국내선 운항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여기서 지원율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네. 진에어에 있습니다. 그렇죠. 진에어가 2년 연속 지원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예, 뭐 가장 높은 이유 아. 진에어 측에서는 뭐 항공기가 많이 이용하는 뭐 네. 김포, 제주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뭐 지연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유는 그냥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거 수상을 한번 해야 돼요. 2년 연속 지연율 1위 기업 진에어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거를 통계치가 공개가 된다면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겠지만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개가 안 됐었던 건가요? 네, 공개는 안 되고요. 음. 이것도 이 자료 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취재하는데 상당한 많은 치열하게 애로사항이 구했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특별히 지연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던가요? 네, 뭐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유한 비행기 대수가 적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운항 횟수를 급격히 늘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비행기 대수가 적기 네. 때문에 한 번 지연이 되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연이 되는 겁니다. 네. 단순히 또 수치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비행기 대수 부족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이 받는 게 이제 항공기 연결 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 지연이요? 네, 뭐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여서 시청자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연결 지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행기가 한 번 출발하면 그 다음 스케줄을
또 가야 됩니다. 뭐 많게는 하루에 한 비행기가 3번, 4번 이렇게 운항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번 지연이 되면 계속 연쇄적으로 지연이 되는데 이걸 연결 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다음 스케줄을 제 시간에 못 채우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저비용항공사들의 이 연결 지연이 지난해 기준으로 2013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뭐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정비 결함으로 하는 것도 한 100여 건 정도 이제 소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네. 아까 뭐 제가 정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정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연결 지연이야 뭐 기상 때문에 연결 지연이 될 수도 네, 있는 그렇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비 결함이 한번 발견이 되면 정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이 때문에 연결 지연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음, 이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원체 가진 게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제 비행기들이 많이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잔고장이 많고 하지만 뭐 정비에 투입한 인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뭐 지연이 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우선 뭐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운항 편수는 또 늘려야 되고, 하지만 운항 편수를 늘리다 보니까 지연율이 높아지고, 네. 참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이제 항공대학교의 네. 이제 문우춘 교수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접속 지연이 생기는 이유는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 횟수에 비해 보유한 비행기 대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보유 대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접속 지연은 뭐예요? 접속 지연이 아까 연결 지연이랑 연결 지연. 똑같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한 대당 싼 비행기가 한 2천억, 조금 비싼 비행기는 4천억. 이야, 그러니까 뭐 1년 네. 매출 사이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올 수 있는 데는 어찌됐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 인력이라도 늘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아까 대한항공이 가장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한항공의 그 한 대당 정비 인력은 30명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17명.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정비 인력이 10명 수준으로 뭐 아시아나항공의 절반 수준, 대한항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17명이 정비를 하는 것과 10명이 정비를 하는 것과는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이 됐을 때 소비자들한테 이런 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연율이 원체 높다 보니 주위에서도 뭐 다들 한 번씩 다 겪었을 텐데요. 이제 보통 지연되는 경우에 2-3시간 지연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2-3시간 지연되면 뭐 보상 안 해줘도 됩니다. 네. 당연히 항공사들도 보상 안 해주고 이유가 또 대부분 날씨나 면책, 정비 결함 정도인데 이 둘 다 항공사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면책 사유입니다. 당연히 기상은 날씨가 나쁜데 무리하게 운항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정비 결함도 뭐 안전운전을 위해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안전운항을 위해서 항공사가 이제 그렇죠. 지연을 시킨 거기 네.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만 10시간 이상 이제 지연될 경우 이제 보상 대신 이제 소정의 위로금을 항공사들이 보통 지급을 합니다. 네. 뭐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위로금이라는 게 이제 뭐 기내에서 먹을 수 있는 과자, 뭐 음료수 등을 이제 간식 쿠폰 등입니다. 네. 뭐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 뭐 1-2만 원 정도 수준의 뭐 그런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아니고 뭐 좀 늦었다고 과자 사주고 무슨 좀 맞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과연 대형 항공사들은 이런 지연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비용 항공사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비용 항공사만큼 대형 항공사들도 그렇게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뭐 국제선에서 지연이 되면 긴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네. 실제 지난해 8월 이제 시카고에서 출발하려던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22시간 넘게 지연이 됩니다. 원인은 엔진 오일 이상입니다. 당연히 엔진 오일이 이상하면 안전운항에 그렇죠.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면책 사유가 돼서
뭐 따로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로금 명목으로 탑 승객들에게 고작 100불 정도 이렇게 상품권을 제공을 했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지난해 9월 한 달 뒤죠. 발리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출발을 했는데 네. 조종석 유리창에 갑자기 금이 간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위험하죠. 때문에 한 14시간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네. 이때 한 $40 정도 이제 상품권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보상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이게 항공법에는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국토부에서 마련한 소비자 분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르면 12시간 초과 지연이 되면 요금의 30%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시카고 아까 그 아시아나항공 네. 예를 들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편도 운임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네. 뭐 이제 100불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위로금을 주고 이제 말았다는 거고요. 6시간이나 뭐 8시간 같은 경우에도 운임의 요금의 20% 그리고 4시간 미만이면 10%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지연 운항된 경우가 그 항공사들이 그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항공사들이 이를 교묘히 약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든지 다 안전 운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면책 사유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 12시간이나 지연이 됐을 때는 30%를 줘야 되는데 그냥 뭐 1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국회에서 항공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정비 불량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꼼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네. 변재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할 법입니다. 아직 하진 않았고요. 아직 하진 않았고요. 예,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에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개정 항공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공사들의 면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공법에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됐습니다. 네. 이를 어떻게 세분화했냐? 예견하지 못한 항공기 사고, 그리고 항공기 준사고, 네. 항공기 안전장애, 경미한 항공 안전장애로 발생한 정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네. 그냥 들어서는 어차피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도찐개찐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구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이거는 법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시행령에 이제 실시될 건데요. 항공사들이 면책을 받으려면 경미한 불량 원인까지 낱낱이 국토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국토부가 판단해서 사유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일단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토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지금도 자율신고제라 그래서 기장이 자율적으로 국토부에 지연에 대한 이유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신고 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되다 보면 당연히 항공사들은 이런 게 다 항공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사전 점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이제 예견하지 못한 정비가 뭐 구체화 뭐 아까 그 도찐 개찐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찌됐건 이렇게 좀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면책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당연히 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네. 없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뭐 안전 항공 운항에도 상당하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연이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 보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좀 어땠고 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소비자 보상 부분도 역시 네. 항공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현행 항공법에는 이제 항공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네. 항공사가 처리를 안 해주면 소비자원에 14일 내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항공사가 이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송까지 2주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들이 대충 항공사들이 마련한 그런 중재안에 따르게 되는데 이 14일의 이송 기간을 10일로 확 줄입니다. 네. 뭐 4일 정도라고 해서 뭐 이게 얼마나 기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비즈니스 데이라 그러죠. 네. 월화수목금 차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래서 이제 이송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일 자체를 확 줄여서 이제 절차상 조금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참을인 3번이면은 예전에는 뭐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엔 참을인 3번이면 호구래요. 네, 소비자들이 너무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아왔어요. 네.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소비자들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개선 방안들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왔던 이런 개선 방안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발전이 된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공까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